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또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위해서 모든 걸 건 한 직장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제목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금액 좀 보세요. 20억 원.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대한 증권범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액수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수십억 원짜리 범죄 현장을 딱 복격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의감, 내신변의 위험, 그리고 눈앞에 엄청난 보상,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평범한 직장인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A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박산업이라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일하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엄청난 걸 발견하게 돼요. 회사 대표가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빚으로 다른 회사를 막 인수하고요. 그렇게 인수한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빼돌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현장을 포착한 거죠. 이건 불법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알고 혼자서 막 끙끙 앓던 A씨 눈에 어느 날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딱 들어온 겁니다. 불법을 바로잡는다는 정의감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큰 돈까지 받을 수 있다니. A씨는 그 순간 인생을 건 결심을 하게 됩니다. A씨는 큰 용기를 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 회사 대표가 무자본 M&A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라고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한 문장이었죠. 자, A씨의 이 용기 있는 제보,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결과는요?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A씨의 제보를 단서로 금융감독원이 바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막 회사 사무실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지워진 컴퓨터 파일까지 다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해서 꼭꼭 숨겨뒀던 비밀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숨겨진 장부랑 데이터가 그냥 탈탈 털리면서 대표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결국 대표는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죠.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정의구현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멋지게 해결되니까 A씨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기 제보 덕분에 이 거대한 범죄를 막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당연히 영웅 대접도 받고 법에 딱 정해진 포상금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답변은 이거였어요. 당신 제보는 너무 막연해서 뭘 조사해야 할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알아서 해결한 거니까 보상금은 못 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A씨가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니, 내 제보가 수사의 시작이었는데 포상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A씨의 법정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1심에서 지고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신고 내용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자의 완벽한 패소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법원은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조사기관이 범인이 여기 있네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찔러보는 식의 신고를 막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포상금을 주는 만큼 그냥 힌트 수준이 아니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우리 동네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오른쪽처럼 누가 어디서 훔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전자는 그냥 의심일 뿐이지만 후자는 수사관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잖아요. 결국 법원은 A씨의 제보가 수사를 시작하게 만든 실마리 역할은 했지만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모든 증거를 찾아냈으니까 A씨의 기여도가 포상금을 줄 만큼 크지는 않다고 본 거죠. A씨의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A씨처럼 되지 않고 정의도 실현하고 합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실전 전략입니다. 첫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하고요. 둘째, 이메일이나 내부 문서, 계좌번호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에 앞서서 무작정 신고부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증권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여러분이 가진 증거가 법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줄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지키는 건 단순히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고가 진짜 범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고 동시에 섣부른 행동으로 괜히 영업비밀 유출 같은 걸로 역고소당할 위험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A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용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용기가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려면 철저하고 치밀한 법적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용기가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